직함은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만 가수 백자입니다. 네. 벗길수록 끝이 없는 양파 껍질 그 끝이 어딘지 궁금해. 그 창작은 일단 열받았을 때, 화가 날 때, 네, 그럴 때 하고, 그걸 좀 해야 나도 좀 이 화가 좀 풀리고, 듣는 분들도 이걸 좀 들으시면서 좀 화를 푸시는 것 같아요. 후쿠시마 오염수 콸콸 흘러나오면 우리 집 식탁 위에 방사능 생선. 정교하게 막 음악적 완성도라기보다는 그냥 빨리 정리해서 가사 쓰고 뭐 노래 붙이는데 뭐 한 5분에서 10분 뭐 이렇게 막 빨리 하고 쓰고 이제 집에 가면서 핸드폰 내 있는 어플로 막 이제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올리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았죠. 우리가 직접 오염수를 떠다 줄게. 사실 투쟁이라는 게 막 의의와 막 이 분노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. 이게 재미가 있어야지. 그런데 좀 제가 노래가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.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. 이 자체로 컨텐츠에 힘이 있어야 보는구나 사람들이. 그걸 이제 나중에는 알았고. 그래서 이제 풍자송 때문에 좀 이렇게 저렇게 알려졌고 한 사람 때문에 노래를 이렇게 막 지금 만든 게 한 15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하여튼 고민 중이에요. 유튜브도 참 어렵더라고요, 유튜브가. 뭐가 터질지 모르겠고. 가수 백자인데 왜 심리학자 얘기가 더 많아요?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그게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. 노래 올리면은 1000이 잘 안 나와요. 노래는 또 신청곡 부르면 다 대중가요랄지 뭐 이런 거 부르면은 저작권에 걸려서 전혀 안 되고 돈이.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. 음악 유튜브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뭐 고민 중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.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. 사실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대와 관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? 보통은. 그래서 이제 무대와 관객은 좀 선이 있는 건데 사실 저희 이제 민중가요 쪽은 워낙에서부터 이제 무대와 관객이 섞이는 그런 거기는 한데 그래도 저도 공연을 마치면 그냥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. 처음에는 행진 안 하고.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기타를 뭐 행진하는 차량에 좀 올려놓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행진을 같이 하거든요.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한 3시간 행진을 같이 했는데 행진을 같이 하면은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커요. 무대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더 큰 걸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몸이 불편한 분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3시간을 걸으시는데 네, 그때는 진짜 너무 울컥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,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나무를 보게 되는 그런 이번 촛불의 특징 제가 느끼는 감동은 그렇게 좀 크죠. 그래서 무대에서의 감동도 크지만 무대에 내려와서 함께 할 때의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. 길 가다 꽃 보고 꽃.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소심한 학생이었어요. 고등학교 때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는 소심했던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. 고등학교 때까지 이불에 오줌을 쌌어요. 시험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고 형수님이랑 같이 살 때였는데 그럼 너무 창피해서 그런 게. 그래서 막 안 들키려고 그냥 접어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의 소심함을 아마 일기랄지 시 같은 걸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가 자체로 그냥 글씨 써가지고 만들어서 시집을 2권을 내가 만들었어요. 3학년하고 2학년 때 50권 찍어서 친구들 나눠주고.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시를 좋아했고 나도 그럼 대학 가서 한번 저런 걸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는 이제 음악적인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자랐고 그래서 이제 대학 붙었을 때 저희 형님이 이제 기타를 사줬죠. 그게 이제 저의 음악의 출발이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타로 90년 이제 막 3월 이제 뭐 대학 붙어놓고 막 하면서 이제 제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. 하지만 항상 나의 그 보금자리 꽃방 거기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고 제일 많은 곡을 썼던 것 같아요. 꽃방에서. 우리 이제 문예일꾼들 아니에요. 문예일꾼들하고 제일 가까운 애들이 선전일꾼들이에요. 이건 뭐냐면 다 노가다야. 진짜 개 노가다. 대동제 끝나면 우리는 다 치우고 풀랑 걷고 막 해가지고 앰프 다 넣어놓고 오면 다 취했어. 야, 니들도 한잔해. 눈물 나. 네, 그래서 만든 노래였습니다. 네, 친구가 좋아. 친구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. 그때. 우리는 좀 불렀죠.
제 유튜브에 있습니다. 친구가 좋아. 뜨거운 가슴 열정 넘치는 나는 나의 친구가 좋아 전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 온천은 뭐 사람들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사람들. 그러니까 내가 노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꼭 누구를 위하여 이런 게 있어요. 혁명동지가도 원래는 감자 때문에 만든 거였어요. 감자라고 내 동기가 있는데 91년도에 이제 정원식을 우리가 이제 참 영광스럽게 몰아낸 건데 아무튼 우리가 한 30명이 막 도망 다니고 뭐 구속되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됐죠.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말하면 다 놀래요. 한 학교에서 30명이 그랬다고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그때 2학년이었어요. 내가 2학년 6월 달. 그러니까 이럴 때니까 엄청난 거죠, 지금. 그러니까 선배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. 근데 우리가 후배를 챙겨야 되는데 가장이 돼버린 거야, 갑자기 학교에서. 그러니까 막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들하고 이제 힘내자고 만든 노래였어요, 혁명동지가도. 모든 좋은 날들은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가 가장 오래 기억되느냐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대학 시절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학 시절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여져요.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. 지금 막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뭐 보면은 그 당시 친구들은 깜짝깜짝 놀래요. 뭐 이렇게 말도 막 남들 앞에서 하고 이런 게. 이거는 이제 완전 새롭게 만들어진 저예요.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대학이 큰 것 같고, 그때의 이제 친구들이 동지들이 되고, 그때에 같이 아파하고, 서로 견뎌내고, 또 웃고, 또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, 이런 것들이 인생의 동력? 이렇게 된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은 뭐 다시 뭐 더 올 수도 있고 가장 오랫동안 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시절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 대학 시절인 것 같아요. 광화문 내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. 노무현 대통령 노제. 원래는 이제 다른 노래를 부르기로 저희가 하고 간 거였는데, 근데 이제 그 노래 불렀어요. 근데 이제 운구가 못 왔어요, 빨리. 너무 사람들이 인파가 많아가지고. 그래서 이제 시간을 메꿔야만 하는 순간에 이제 다시 광화문에서라고 하는 노래를 저희가 부르게 됐어요. 그거밖에 MR이 없었어. 그래서 그 노래를 또 김재동 씨가 사위였는데 광화문 연가로 소개했던가. 아무튼 뭐 그래요.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또 이제 확 떴죠. 그런 이제 인연이 있고.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때는 이제 대통령의 운구가 이제 노제를 마치고 나가는데 서울역으로 빠져나가는데 무대 위에서 그 시간을 메꿔달라는 거예요. 안치홍 선배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그냥 안치홍 선배가 치면은 그냥 따라 불러야 되는 거 우리가 아무거나. 근데 그때 그날 오면을 부르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진 않아요.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운구가 나가는데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민중가요가 불려진다? 이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다? 이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.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에도 노래를 쓰면 약간 좀 저는 좀 양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말하자면 빨간 노래가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우울한 노래, 이게 이제 두 개가 저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걸 신기해하는 선배들도 있었어요. 너 왜 이렇게 약간 극단적이냐,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. 지금도 약간 보면 노래들이 좀 그래요. 그러니까 다들 이제 풍자송 가수로 알고 들어오거든요. 다 들어왔는데 막 보면은 막 엄청 우울한 노래들이 있고, 또 뭐 시에 제가 곡을 붙이는 작업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이런 사람이야. 그래서 이제 이상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, 신기해서 또 남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이제 팀에서도 팀으로 내는 노래, 이건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시대성, 사회성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고 그런 거에 좀 기획을 하고 이제 내는 것들이고, 이제 혼자 내는 음반은 조금 더 자유롭게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뭐 우울한 그런 감성들이랄지 조금은 이제 그런데 표현할 수 없었던 팀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. 너무 멀다고 느낄 때 야, 공연하면 20명만 안정적으로 콘서트에 올 수 있으면 좋겠다. 이게 내 소원이었어요, 그 당시에. 마치 내가 5만 명 유튜버 됐으면 좋겠다는 것처럼
절대 안. 20명 모으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. 진짜. 근데 이제 지금 유튜브 하면은 조금 이제 보실 때는 한 40명, 50명 보거든요. 그러면 사실은 이 15만 유튜버 치고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.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. 아, 나 그때 20명 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가, 이 40명, 50명이. 생각해보면은. 지금 이제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15만이니까 1000명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지만.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소중한 거죠. 그만큼 어렵습니다, 음악이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, 여러분. 하나로 정리한다 그러면 운명인 것 같네요, 저희 운명. 나의 운명. 그러니까 제가 잊혀지지 않는 문구 중에 하나가 파블로 네루다가 그런 말을 했대요. 어떤 순간에도 시를 놓지 않았다고.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. 예, 저도 이제 우리나라를 하면서도 흥망성쇠가 있고, 또 제 인생에서도 흥망성쇠가 있고, 또 우리 진보 운동으로 봐도 흥망성쇠가 있는데, 내가 가장 좋았을 때, 가장 결의가 높았을 때, 그때도 음악이 있었던 것 같고, 내 옆에. 또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, 내가 밑바닥이었을 때, 걸음의 이유 찍었을 때가 가장 저로서는 터널의 한 중간에 있었다고 보는데, 그때도 기타와 음악이, 작곡이 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음악이라는 게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, 또 내가 좀 괜찮아졌을 때는 이 음악으로 남을 또 지켜주기도 하고, 그런 게 아닌가 싶고, 그래서 음악 자체가 참 나로서는 고맙고, 나의 삶이자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랑아. 나는 되게 무던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뭐 주변에 다 이렇게 성격이 원만하고 말을 더듬었네. 아무튼 그랬는데 아내를 만나고 알았어요. 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구나 이거를.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. 나는 먹는 것도 다 잘 먹는 아주 그냥 음식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난 생각했어요.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. 당신은 굉장히 가린다고. 좋아하는 게 확실히 있다고. 근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지. 좋아하면 그냥 계속 얘기한다는 거야. 그게 너무 맛있다고. 그래서 이제 아내는 정말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. 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이제 이런 예민한 나를 좀 중화시켜주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우리 아내는 좀 약간 고요한 그런 강 혹은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고맙죠. 제 생각에는 이제 역시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, 동료들, 동지들,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촛불 집회 나가서 보는 촛불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, 절뚝이는 발걸음,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의 뒷모습에 있는 하얀 머리결,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계속 창작으로 좀 이끄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로 본다 그러면 이제 독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 아들도 지금 음악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, 이제 곡도 쓰거든요. 그런데 그 친구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. 노래는 기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. 노래는 독서에서 나온다. 책에서 나온다.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. 저희 집이 이렇게 뭐 문화적으로 저를 키워준 그런 집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갈증이 있어요. 많이 읽고 싶다.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게 저를 이만큼 좀 지탱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진보 예술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뭐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으시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. 난 멀리로 떠나. 나는 계속 노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계속 창작하는 사람이. 특히 이제 28살 됐을 때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. 그때는. 그때 내 안에서 내가 계속 퍼내도 계속 찰 수 있는 그 창작의 샘물이 있는가,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지금은 이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곡을 쓸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,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참 저에 대한 뭐라고 그러더나 백자파기? 네,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신기하기도 하실 것 같고요.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
28살에 이제 음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98년 12월 달 공연이었는데, 나이자 나의 삶인 그대와 함께, 이런 제목의 공연이었습니다.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제 삶이고 여러분들이 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노래 활동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대와 그들어져 넋으로 넋이